네, 안녕하세요. 과자용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제품을 만들어 볼까 고민하다가 최근에 핫한 덱스의 냉터뷰라는 프로그램에서 배우 신세경 님이 직접 마들렌을 구워서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신 많은 분들이 신세경 님이 빵을 직접 갖고 오셨네, 만들어 오셨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사실 마들렌은 빵이 아닌 프랑스의 대표 과자입니다. 마들렌은 빵이 아닌 과자, 알고 계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프랑스 대표 과자 마들렌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이 마들렌은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단순하고 재료가 많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 아마 어린 친구분들도 집에서 쉽게 따라서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부모님의 도움은 받으셔야 될 거고요.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일반 마들렌 틀이 아닌 이 플렉시판이라는 틀에다 마들렌을 구워 볼 건데요. 플렉시판 같은 경우에는 일반 틀에 비해서 깊이가 있다 보니까 마들렌 제품 모양이 조금 더 도톰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틀에 버터칠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구우시면은 훨씬 더 마들렌이 가볍고 촉촉한 식감으로 바뀌니까 만약에 플렉시판이 있으시다면 여기다 구우셔도 되고요. 없으시다면 일반 틀에 구우셔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함께 만들어 볼까요? 네, 그럼 오늘 레몬 마들렌에 들어갈 재료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우선은 계란이 들어가겠죠. 계란은 노른자와 흰자를 잘 섞으신 다음에 저는 여기다 꿀까지 함께 넣어서 계량을 해둔 상태예요. 보통 저희가 계란을 차가운 냉장고에 보관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꺼내셨을 때는 계란이 차갑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나중에 이 따뜻한 버터와 섞을 때 분리가 날 수 있으니까 미리 상온에 꺼냈다가 계량해 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레몬 향을 내주기 위해서 제스트가 들어가는데 저는 냉동 제스트를 써요. 근데 냉동 제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이 많다 보니까 가정집에서 보통 구비해 두시기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레몬을 깨끗이 씻으신 다음에 갈아 쓰셔도 돼요. 대신에 레몬을 가시다 보면은 안에 하얀색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쓴맛이 나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이렇게 노란색 껍질 부분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생 레몬을 쓰시면은 냉동 제스트보다 향이 더 강하다 보니까 조금 덜 넣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베이킹 파우더와 아몬드 파우더 그리고 박력분을 섞어 놓은 건데 이 상태로 두시면 안 되고 사실 체를 쳐가지고 잘 섞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밀가루가 덩어리지는 거를 방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설탕, 네, 설탕인데 소금을 약간 넣어 놓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초콜릿과 생크림 이렇게 같이 계량해 두었는데 저는 이제 발로나라는 회사의 제품을 쓰는데 뭐 다른 제품을 쓰셔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레몬 마들렌을 만드는 재료가 다 준비가 되었고요. 이제부터 한번 레몬 마들렌 함께 만들어 볼게요. 계란은 저희가 아까 노른자와 흰자를 잘 섞은 다음에 꿀과 함께 계량해 두었죠. 이 상태에서 저희가 미리 계량해 둔 설탕과 소금을 네, 한 번에 넣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설탕을 잘 녹여주시면 돼요. 설탕을 넣으신 다음에 좀 오랫동안 방치하시면은 계란 노른자와 설탕이 굳어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이제 바로 저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거품을 낼 건 아니니까 막 열심히 저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볍게 이렇게 저어주시면 됩니다. 설탕이 계란과 함께 잘 녹을 수 있도록 네, 잘 저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계란에 약간 비린 향을 잡기 위해 이제 바닐라 향을 보통 넣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닐 프로라는 제품을 넣고 있어요. 이제 한 방울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제 저희가 바닐라 오일도 넣고 바닐라 익스트랙 이런 것도 넣어주는데 사실 익스트랙 같은 경우에는 오븐에 굽게 되면 향이 굉장히 많이 날아가니까 저는 이제 오일 종류를 넣으시는 권해드리고요.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이 이렇게 한 방울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잘 섞였으면은 그 다음엔 저희가 이제 아까 채쳐둔 박력분과 아몬드 파우더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 요거를 한 번에 넣습니다. 한 번에 넣어주신 다음에 가운데 부분부터 살살살 저어주시면 돼요. 처음부터 한 번에 다 저으시려고 하면은 잘 섞이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운데 부분을 먼저 섞어 주신 다음에 점점 퍼져나가서 크게 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채를 치지 않으시면은 박력분끼리는 굉장히 잘 뭉치거든요. 그러니까 꼭 채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박력분을 쓰고 있는데 박력분이 글루텐이 제일 적게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계란과 만나게 되면은 글루텐이 막 생성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막 이렇게 저으시면 안 돼요. 그냥 천천히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터를 넣어줘야겠죠. 네, 저희가 아까 계량해 놓은 버터예요.
네, 버터는 중탕을 해서 녹이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편하게 전자레인지에 녹이셔도 되는데 전자레인지에 녹이실 때는 한 번에 오랫동안 돌리시면 버터가 터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5초 정도씩 끊어서 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버터 온도를 한번 재볼까요? 네, 60도 정도 나오는데 55도에서 60도. 이때가 버터를 넣기 가장 좋은 온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반죽 양이 많아지고 작업 공간이 추울 경우에는 더 높은 온도의 버터를 넣으셔야 될 때도 있습니다. 네, 버터를 한 번에 다 넣어줄게요. 네, 남김없이 이렇게 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버터를 반죽과 유화를 시킬 겁니다. 처음에 물과 기름이다 보니까 잘 섞이지 않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부분만 잘 저어주다 보면은 섞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만드는 게 워낙 소량이다 보니까 사실 막 처음부터 저으셔도 잘 섞일 텐데 대량을 하시게 되면은 유화가 잘 안 되고 분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수분과 유분이 따로따로 되는 거죠. 이렇게 분리가 되면은 마들렌이 부풀 때 예쁘게 부풀지도 않을 뿐더러 맛도 떨어지니까 이렇게 잘 매끈하게 천천히 유화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잘 섞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반죽이 굉장히 매끈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이제 반죽은 잠깐 튀어두시고요. 제가 아까 이제 생크림과 함께 계량해둔 화이트 초콜릿입니다. 네, 제가 지금 전자레인지에 한 15초씩 두 번씩 끊어서 데운 상태인데 이렇게 하면은 생크림이 뜨거워지면서 초콜릿이 녹고 가나슈를 만들어서 넣어줄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한 번에 다 넣어줄게요. 초콜릿을 넣으시게 되면은 훨씬 더 부드럽게 단맛의 마들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초콜릿 역시 이렇게 휘퍼로 천천히 잘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레몬 제스트를 넣어줄게요. 자, 레몬 제스트를 넣어주신 다음에는 주걱으로 가볍게 섞어줄게요. 자, 보시면은 이 주걱이 날이 둥근 면이 있죠. 사용하는 볼도 밑에가 둥근 면이고요. 이 둥근 면을 밑으로 가게 해서 위에서 아래로 뒤집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제스트가 어느 정도 잘 섞인 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넣고 휴지라는 과정을 해줄 건데 휴지는 저희가 아까 마들렌을 만들면서 만들어진 글루텐을 조금 이제 약하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반죽이 너무 짜긴 묽거든요. 네, 반죽을 조금 더 짜기 쉬운 상태로 질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냉장고에 넣고 휴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휴지하는 동안 저희는 엄마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 설거지도 해야 되고요. 레몬 마들렌 위에 바를 글라세를 만들어 볼게요. 글라세에는 분당과 레몬 제스트 그리고 레몬즙이 들어가는데 이 분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분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설탕 가루거든요. 근데 여기에 혹시나 전분이 섞인 슈가 파우더를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시면 텁텁한 맛이 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순수한 분당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레몬즙과 레몬 제스트를 분당에 넣고요.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이 글라세 같은 경우는 이 주변 습도에 따라서 똑같은 양을 넣었을 때도 굉장히 이 질감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씩 레몬즙을 가감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취향에 따라서 나는 글라세가 좀 진한 게 좋다라고 하시면 레몬즙을 좀 적게, 너무 두꺼운 거 싫다 하시면 레몬즙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하얀 정도의 질감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너무 설탕이 두꺼운 걸 싫으니까 한 번만 더 레몬즙을 넣어보겠습니다. 네, 딱 이 정도 양이 적당한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냥 두시면 절대 안 되고요. 굉장히 빨리 표면이 마르거든요. 꼭 랩을 씌워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냉장고에서 휴지를 한 지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반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아까보다 반죽이 훨씬 더 짜기 좋은 형태로 바뀌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주걱을 그대로 꼬아놓은 채로 랩핑을 하고 휴지를 했는데 휴지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반죽을 한번 뒤섞어서 온도를 맞춰줄게요. 보시면 반죽의 겉표면은 온도가 금방 식겠지만 내부 같은 경우에 온도가 금방 안 떨어지거든요. 전체적으로 온도를 균일하게 맞춰주기 위해 다시 한번 잘 섞어줍니다. 그 다음에 준비된 짤주머니에 반죽을 덜어줄게요. 남김없이 잘 긁어서 네, 주머니에 담아줍니다. 네, 반죽을 다 담으셨으면은 이 카드를 이용해서 반죽을 한쪽으로 모아주고요. 틀에 한번 짜보겠습니다. 틀에 짜실 때는 한 개당 38g씩 패닝을 하시면 되거든요. 저울에 올려놓으시고 무게를 보면서 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짜볼게요.
이렇게 반죽을 다 짰는데요. 저는 38g씩 짰는데 거의 딱 맞아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처음 만드시는 분들은 만드시는 중간 과정 중에 로스가 조금 발생할 수 있거든요. 36g씩 짜신 다음에 남는 부분을 또 똑같이 짜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손에 체온이 있다 보니까 마지막에 짠 반죽은 조금 녹아 있어요. 이 상태로 그대로 오븐에 굽게 되면은 온도가 반죽마다 다르기 때문에 부풀어 오는 것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온도를 좀 균일하게 맞춰주고자 냉장고에 넣어서 휴지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네, 오븐은 지금부터 예열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븐이 예열을 하는 동안 잠깐 동안 냉장고에 넣어서 휴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마들렌이 잘 구워져서 나왔는데요. 지금 상태는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이대로 조금은 식혀두겠습니다. 네, 이제 마들렌이 어느 정도 식은 상태인데 이대로 끝까지 식히셔도 되고요. 모양을 조금 더 예쁘게 잡고 싶으신 분들은 마들렌을 틀에서 해서 이렇게 옆으로 살짝 눕혀서 식혀주시면은 이 모양이 조금 더 예쁘게 유지가 되거든요. 꺼지지 않고 이렇게 이대 귀퉁이를 살짝 누르시면은 이렇게 쉽게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식혀주시면 돼요. 지금 아직 다 식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마들렌이 굉장히 잘 부서지거든요. 네, 보시면은 아직도 굉장히 좀 말랑말랑하고 잘 부서지기 때문에 이대로 글라스를 바르시면은 마들렌 껍질이 벗겨지거나 마들렌이 부서질 수 있어요. 충분히 식히신 다음에 작업하시는 거를 권해드릴게요. 네, 이제 마들렌이 다 식은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미리 준비해둔 글라스를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글라스는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랩을 바로 씌워주셔야지 건조가 되지 않거든요. 때문에 꼭 만드신 다음에 랩을 씌워가지고 건조되는 걸 막아주시고요. 네, 마들렌을 하나씩 들어서 그대로 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조개 모양 이쪽에만 글라스를 바르는데 양쪽 다 바르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거 취향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글라스를 바름으로써 마들렌이 조금 더 촉촉해지고요. 그리고 얘가 레몬 마들렌이다 보니까 상큼한 레몬 맛을 낼 수 있겠죠. 이 글라스는 슈가 파우더와 그리고 들어가는 액체의 양을 조절하시면 더 진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얇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역시 취향 차이시니까 본인 취향에 맞게 조절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발랐는데 이거 너무 글라스를 바른 것 같지 않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면 다 말리신 다음에 한 번 더 발라주셔도 돼요. 저는 이제 조금 더 레몬 향과 볼 때 이제 먹음직스럽게 하기 위해 글라스에도 레몬 제스트를 추가했는데 레몬 껍질 먹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빼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거 저희가 팔 거 아니고 저희들이 아주 맛있게 먹을 거니까 본인 취향에 맞게 가감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네, 이제 글라스를 다 발라줬고요. 이대로 표면에서 만졌을 때 글라스가 묻어나오지 않을 정도로 건조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마들렌을 함께 만들어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집에서 맛있는 과자를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총 비용은 제가 계산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라면 한 번 정도 만들어 드실 만하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비용도 함께 올려드렸어요. 네, 마들렌은 지금 바로 드시는 것보다는 하루 정도 숙성하신 다음에 드시는 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 지금은 수분이 일정 부분에 몰려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밀봉을 한 후 하루가 지나면은 몰려있던 수분이 전체적으로 퍼지면서 훨씬 더 촉촉한 식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이들과도 충분히 함께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재료들이 들어갔는지 직접 본인이 만들다 보니까 좀 안심하고 드실 수도 있겠고요.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과자용은 또 다른 맛있고 달콤한 과자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